우리가 피트니스를 갈까 말까 늘 고민하죠.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습관의 마지막 책을 소개해드리는 날이에요. 5주가 지났는데요. 나쁜 습관을 조금 내려놓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들 많은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의 습관책에서는 뭔가 우리가 행동할 만한 신호를 만들고 또 그것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면 그러면 반복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들을 계속 이뤄나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습관책이 있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대부분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책을 선정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책은 바로 이거,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성숙한 어른이라는 단어가 좋았고요. 우리에게 좋은 심리 습관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됐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류시안 박사가 쓴 책이고요.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좋은 심리 습관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펼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군가의 비판을 받으면 평정심을 잃기도 하고요. 내가 혼자 끙끙거리면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을 이 작가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툭하면 평정심을 잃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상처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유리 멘탈의 소유자다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판을 받으면 상대가 대놓고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부정했고요. 또 자신을 가치 없게 여겼다고 생각을 해서 온몸의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행동한다고 해요. 이거 보면서 나도 고슴도치인가? 라는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비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멘탈 강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각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이 자각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들은 말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도 대보고 또 말하는 사람의 입장도 한번 대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볼 때랑 또 다른 시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는 되도록이면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맞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싶지. 어떻게 들을 수 있지? 그 방법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닐 거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도록,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은 상대의 생각을 확대 해석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내 스스로 자꾸 확대시키잖아요. 요만했던 것도 점점점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키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가 문득문득 이렇게 치밀어 오르지 않으시나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뭐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전화 받을 때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이거는 정말 감정 조절에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이게 과연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억눌러서도 안 되고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존이라는 말을 우리의 그 감정에 대입하니까 좀 새롭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화가 날 때 분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복식 호흡을 연습한다. 조금 당황스러우신가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말이죠. 화가 났을 때 막상 그게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식 호흡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저자는요, 갑자기 그냥 누워보라고도 하고요. 누워보면 저절로 복식 호흡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잠깐 전환을 하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복식 호흡도 좋지만 그냥 우리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을 좀 안정시켜 보는 거죠. 복식 호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좀 가다듬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긴장과 이완이라는 건 내가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먹을 줬다 폈다도 괜찮고요. 웅크리고 있다가 좀 펴봤다가, 이런 것들도 긴장 이완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고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가고자 했던, 가고 싶었던 그런 여행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있는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분노를 관리할 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다가요,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작가는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만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져서 자신이 허울 뿐인 정말 빈 껍데기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심리 상태를 가면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런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리 상태가 됐을 때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신감이 생겼어도 순간적으로 위축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발표를 하는 경우 생각해 보면 내가 자신감 있게 앞에 섰는데 갑자기 청중들을 보는 순간 긴장이 되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역시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러면 너무 긴장이 돼서 연습한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네, 내가 또 나를 자책하기 시작했네, 내가 또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잠깐 장소를 옮겨보거나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성패가 갈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과정에 집중해 보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특히 발표할 때는요, 잘했고 못했고 뭔가 수주를 했고 못했고 이런 결과에 굉장히 치중이 되는데,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여러 과정들에 좀 더 집중해보고 그걸 생각하면 자신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좀 격려도 받고 좋은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거예요.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고 힘든데 라고 이야기하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단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은,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면 별 도움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번째는요,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상이랑 비슷한 거죠. 어떤 습관을 만들었을 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보상을 생각하듯이 어떤 일을 잘 끝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에 대한 의심을 할 때 좀 그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는 진짜 그 1년 등록 꼭 하잖아요. 피트니스 등록하면 적어도 6개월은 하죠. 그게 조금 더 뭔가 저렴한 것 같고 내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 달 만에 우리는 자포자기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면 우리의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드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과 일과 사물로부터 달아나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피트니스를 갈까 말까 늘 고민하죠. 여러분 퇴근길에 그렇지 않으세요? 아, 내가 집에 가서 오늘 조금 피곤한데 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좀 편하게 보고 싶기도 하고 약간 이 치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갈까 말까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로감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과도한 가치 폄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뭐냐면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는 거죠. 포기할 때는 합리화해야 되니까요. 운동보다는 지금의 내 심리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수시로 미래를 상상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운동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정말 그 탄력 있게 몸을 만들 수도 있고 체력도 좀 좋아질 수 있고 피로감도 덜 느낄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공약을 걸라는 거예요. 배우들 같은 경우 몇만이 들면 뭘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해도 되고 또 SNS를 통해서 공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모든 습관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목표로 나눠서 하나씩 완료하자. 우리요, 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피곤해서 못 가고 뭔가 친구 약속 있어서 못 가고 야근에 있어서 못 가고 회식 있어서 못 가고 오늘은 그냥 기분이 안 내켜서 못 가고 이렇게 계속 못 가다 보면 결국은 일주일 내내 못하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럴 때요, 어떻게 하면 그 한 번을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꼭 가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 그 헬스장 앞까지만 가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막상 헬스장 앞까지 가면 거기서 돌아올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나쁜 습관 줄이고 좋은 습관 늘리는 건데요. 저는 이 나쁜 습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저녁마다 과일을 먹는데요. 이 과일 먹는 게 정말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당이 떨어진다는 핑계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밥을 먹진 않으니까 과일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약간 합리화를 하면서 과일을 먹는데 이걸 조금 줄여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그동안 잘 지켜왔던 식단 관리 같은 경우에요.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분들, 한 번의 폭음과 폭식으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소거격발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내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요,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더 악화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순간 무너질 수 있다. 치팅데이,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대체 방안을 마련해 둔다. 저는 그래서 과일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과일 먹는 걸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과일 대신 커피를 마시는 거 선택하면 그러면 그날은 또 무사히 넘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체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욕구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서둘러서 대체 방안을 적용하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도 냉장고 문을 열고 과일을 딱 꺼내려는 순간 커피 내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좀 하기가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고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우리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뭔가 내 주변 환경도 바꿔보고 세팅을 좀 바꿔보는 것도 있고요. 주변 사람한테 나 먹으려고 하면 좀 말려줘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한번 나쁜 습관 고치는 곳에 쏟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가 있죠.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하는 혹시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중력이요. 우리 대뇌에서 조절을 하는데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신호를 확대하는 증강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주는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강 기능, 억제 기능, 이 두 가지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좀 충격적인 사실을 보시면 이 억제력이요. 억제 기능은 잡다한 정보를 거르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약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에 좀 예민해지고요.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나이 들면서 이런 억제력이 조금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중이 필요하다면 주변의 잡동사니부터 치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상 정리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속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요. 물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하고 나면 집중이 잘 되는 거 느껴지시죠? 또 한 가지는 명상인데요. 명상 같은 경우는 억제 기능보단 증강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증강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매우 좋은 훈련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 보면 녹색만 봐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무도 많이 보고 좀 풀도 보고 하늘도 좀 보고요. 여기서는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요, 인간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힘이 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습관의 5번째 책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1월부터 열심히 달려와서 북리뷰를 25권을 했더라고요.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